한 층에 두 가구가 거주하는 계단식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30대 김 씨.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몇몇 세대는 현관 앞에 짐을 너무 많이 쌓아놔서 짐을 치우지 않고서는 통행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단에는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물론 분리수거 쓰레기통까지 통행이 어려운 건 물론이고 쓰레기에서 악취까지 풍기는 상황인데요. 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알리자 해당 세대의 시정 요구가 전해졌고 아파트 방송까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단과 현관의 각종 짐은 여전히 치워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적치물,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야, 이거는 정말 실생활에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네요. 자, 우리 백 아나운서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 살아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전거 같은 경우 세워 놓은 적 있었죠? 저희 집은 자전거가 없었지만 자전거를 세워둔 집은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계단에 유모차나 자전거를 많이 세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대부분 계단 한쪽 벽에 바짝 붙여서 세워놓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몇몇 세대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짐을 너무 많이 내놓아서 문제가 된 건데요. 해당 주민이 스스로 짐을 치우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 좀 있으면 채팅창에 좀 많이 좀 올려주십시오. 지금 막 이상한 거 지금 계속 복사해가지고 올린 분 계신데 좀 자제 좀 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죠. 왜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을 이용한 거예요? 아무래도 여름이 다가오고 옷이 얇아지니까 몸매에 좀 관심이 생기잖아요. 아하, 김 씨도 이제 몸매에 대한 고민이 다시 생긴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평일에 좀 헬스클럽을 다니기도 어렵고 그래서 계단 오르내리기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 씨가 사는 아파트가 10층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걸어 다녀도 건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계단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까지 운동 삼아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그게 그냥 장애물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애물이 사실은 복도식 아파트에 많은데 복도식 아파트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계단 위층이나 아래층 같은 경우에 자전거라든지 또 유모차 아니면 택배 박스 같은 걸 쌓아놓는 분들이 계셔요. 맞습니다. 요게 이제 다니다 보면은 실제로 발에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집안에 두기 불편하니까 밖에 내놨는데 요게 이제 문제예요. 관리사무소도 연락도 하지만은 또 내 배 째라하시면서 그냥 내놓은 분들이 계셔. 참 이게 이제 문제인데 서로가 조금씩만 이해하면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진짜 온갖 그냥 세간 살림을 다 밖에다 내는 분들이 있어. 꼭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이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층간소음만큼은 아니지만 이것도 정말 많이 다툼이 있는데 지금 저 아파트가 보니까 지은 지 한 20년 됐고요. 이렇게 문이 2개 있고 예. 집이 2개고 중간에 엘리베이터 있고 예. 계단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평수가 넓지 않아요. 예. 평수가 넓지 않으면 일단 현관이 좀 좁겠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현관이 좁으면 거기에 자전거나 유모차 이런 걸 세워놓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그 문제는 이 엘리베이터하고 이 문 사이도 그렇게 좁아서 여기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통행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로 이렇게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문제나 엘리베이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다툼들이 종종 이제 생기는 겁니다. 요즘에는 킥보드가 또 많아졌다고 합니다. 킥보드. 저도 고백할게요. 제가 사는 오피스텔. 오토바이 세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토바이? 킥보드 하나 제가 네. 계단 하나 이렇게 딱. 근데 진짜 딱 붙여가지고 소방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가서 치우겠습니다. 예. 자, 승희 의원님. 네네. 일단 제 얘기 말고 이 집 얘기부터 하면은 그러니까 과해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 사례가 나온 게. 관련 기사들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보니까 첫 번째 자전거를 2대 이상 세웠다라는 게 나오고 3대 가까이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킥보드 지금 1대가 있으니까 사실 자전거 3대 착착착 세우고 킥보드 세우면 그냥 끝이잖아요.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항아리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반려견 화장실까지 바깥에 내놓았다. 여기에 정말로 설상가상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까지 바깥에 놓았기 때문에 사실 그 앞집과 아래 윗집에서는 악취가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아이고. 벌레도 굉장히 많이 꼬였을 것이다. 아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튼 아우 근데 이 집 무슨 뭐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재활용 쓰레기 이거는 아무튼 이러면은 말이죠. 그 당장 앞집에서 그 계단을 이용하는 김 씨는 이제 다른 층에 살고 있는 분인 거고 네네. 이 집의 그 맞은편 집 거기서 먼저 컴플레인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앞집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김 씨도 이 앞집 여성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앞집 너무 더럽지 않냐고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여성은 너무 더럽고 불편하긴 한데 그렇다고 이렇게 좀 분란을 만들고 싶진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혹시라도 보복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진짜 저럴 수도 있겠네요, 백 변호사님. 그렇죠. 아니, 그래서 보통 직접 얘기하면 분란이 커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는 어디 얘기할까요?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 얘기를 하죠. 아.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도. 그럼 얘기를 하면 관리사무소는 이제 그 해당 집에 찾아가서 좀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좀 치워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기회에 아예 이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과하게 물건이 많이 나와 있거나 하는 곳에 이제 대부분 집에 시정 요구도 했다고 하고 또 엘리베이터 앞에 붙이기도 하고 집 많이 내놓지 말라고 붙여놓기도 예. 하고 또 아침 저녁 2번 방송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함정이 있어요. 관리사무소는 경찰이 아니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마로님이 딱 그러시는데 김치통 내놓은 사람들 봤어요. 막. 야, 김치통은 좀 심한데 이거. 설마 김치가 담긴 김치통이면 진짜 이거는 공사 커지는 건데. 자, 아무튼 승희 의원님. 네. 일단 그 이분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일단 뭐 이제 관리사무소. 자 이제 뭐 방송도 하고 치워주십시오. 뭐 어느 집이라고 딱 특정은 못 하잖아요. 차마 관리사무소에서 뭐 요즘 뭐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치워주세요 하는데 그걸 자기 얘기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보통. 지금 이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지부동이었는 것 같은데 보통 그렇게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지금 이런 불편들이 있으니 이런 불편들 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신경 써주세요라고 하면 이 집 아닌 다른 집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썼대요. 바깥에 있는 저 적재물을 조금 더 이렇게 가지런하게 왼쪽 벽으로 덧붙여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집은 요지부동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다만 뭐 음식물 쓰레기 저희들 요일제 정해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는 날만 조금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낮아졌다는 정도로 되었는 거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참 부러운 것이 예, 팀장님은 그냥 띵동 하고 어디 항해하러 이렇게 가실 때 이웃에 문 열고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월패드로 딱 그 보거나 그러면은 바로 그냥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이제 친절하게 말을 하죠.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때문에 한견 없고요. 아까 말했듯이 저도 예. 이건 있어요. 예. 내일이 그 재활용 버리는 날이야. 그럼 그날 밤에는 약간 복도에다가 박스 같은 거 내놓을 수는 맞습니다. 있다. 이거는 가능은 한데 지금 말한 대로 계속 적시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아무튼 친절합니다. 친절해요. 저 특정 영화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그 특정- 범죄도시 얘기하시려고요? 예, 아니요. 그건 특정, 아니? 예, 뭐 비슷한 영화인데 네가 소개팅 나가면 그게 수사야라는 워딩이 나오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친절하게 말하셔도 그분한테는 조금 무섭지 않을까. 그런가요? 예. 아니 그 우리 범죄도시 2 개봉했잖아요. 네. 그 실제 모델이 우리 은배 팀장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진짜요? 네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예, 거짓말입니다. 아,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어. 앞집에서 자꾸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희 고양이가 이제 문 밖을 뛰쳐나갔다가 하나씩 물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앞집 물건을. 진짜. 그래서 이건 뭐니 이렇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앞집 고양이 장난감을 이제 훔쳐가지고 온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이제 문 앞에 많은 걸 이제 놓아놨으면 이제 저희 고양이가 그걸 물어올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반응 안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팀장님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열렸다고요? 예, 아파트 입주자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도 이제 거기 고문이거든요.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게 돼 보면은 거기 회의를 합니다. 해가지고 시정 명령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내 스티커를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그것도 안 되면은 자체 폐기하겠다라고 안내문을 붙였는데 그걸 봤던 그 내놓은 사람이
이상하게 화를 난 것 같아요. 화나가지고 그래? 그럼 너희들 내 물건에다 손대면은 절도죄로 신고해 버리겠어. 이건 좀 가능한 얘기인데 그렇게 막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주민들하고 그렇게 물건을 적재시킨 분하고 이제 극한 대립,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비상 계단에 짐 쌓아주는 이웃. 아, 이거 치우게 할 방법이 백 변호사님은 없을까요?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간접. 간접적인 방법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힘을, 국가기관의 힘을 빌는 거죠. 아, 소방법 위반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아유. 이렇게 되면 계단 타고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자전거나 이런 걸 세워놔서 통행이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피난 통로에서 역할을 방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방법 위반이고 이게 한 번 이제 그 적발이 되면 과태료 100만 원, 두 번째 적발이 되면 200만 원, 세 번째 적발이 되면 300만 원입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자주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간접적인 제가 강제라고 했던 건 그 물건을 내가 직접 빼줘 갖다 버리면 또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과태료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빼게 만드는 아, 그 방법을 택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그 직접 그 이웃한테 가서 항의는 못하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사무소로 그렇죠. 해결해 주세요, 네. 해결해 주세요. 가운데 있는 분들 되게 어. 난처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사무소 분들이 아니 그럼 우리가 나서야겠다 해서 만약에 그거를 딱 했다. 그거는 진짜로 절도죄 될 수 있어요. 진짜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져갈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나요, 누군가가? 일단 그 사람 물건이라는 거는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적으로 이렇게 소방법 위반 문제 제기를 해서 스스로 치우게 만들거나 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예.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정해서 치우기로 해서 치우게 되면 우리 치운 사람이 물론 중한 처벌은 받지 않겠죠. 예, 이런, 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라고 중한 처벌은 받지 않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분명하게 절도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자, 승희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그 앞서 뭐 김치통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아우 지금 여름 되면 또 막 아우 진짜 냄새 막 이럴 텐데.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잠시 스쳐 지나가듯이 외국에 있을 때 김치를 싸들고 비행기를 탔다가 거의 테러 분자로 찍힐 뻔도 했는데 김치가 끓어서 넘치면 그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깥에 놔두는 물건, 자기는 자기 코에 그 냄새가 안 나오지만 바깥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 2조의 첫 번째가 신의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행사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신의칙에 맞도록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자기만 좋고 남에게 피해 끼치는 행동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많은 의견 주셨는데 뭐 좀 소개할 만한 거 있을까요? 네, 뭐 음식물 쓰레기는 너무했다. 뭐 바퀴벌레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셨고요. 이제 뭐 사베비 TV님은 포스트잇을 매일매일 붙여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119 센터 웹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뭐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렇군요.